타고난 DNA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암에 잘 걸리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을 타고난다고 하죠. 심지어 IQ 160이 넘는 천재도 있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장수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DNA 하나만 좋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DNA가 우리 삶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좋은 DNA를 갖고 태어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NA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DNA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가 얼마나 클지, 눈동자 색깔은 어떨지, 심지어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까지 DNA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DNA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지 100% 확정된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농구선수 부모님을 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아이는 분명히 키가 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적으로 180cm까지 자랄 수 있었던 아이가 실제로는 170cm에서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키가 평균 이하여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로 평균 이상의 키로 자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럼 질병은 어떨까요? 2013년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절제 수술을 받아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BRCA1이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었는데, 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은 일반인보다 유방암 발병 확률이 5배에서 7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죠. 의사들은 그녀가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87%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기 전에 미리 유방을 제거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100% 암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절대적인 운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DNA 연구를 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99.9% 이상 동일하죠.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성격, 건강 상태, 심지어 외모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쌍둥이는 건강하게 살다가 80세에 자연사했는데, 다른 한 명은 60세에 심장병으로 사망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DNA를 가졌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DNA는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걸 유전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키의 경우 유전율이 약 80%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은 키를 결정하는 요인 중 80%가 유전이고 나머지 20%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능은 좀 다릅니다. IQ의 유전율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대략 50%에서 80%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건 반은 타고나는 거고 반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더 흥미로운 건 성격입니다. 성격의 유전율은 고작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꼼꼼하냐, 대충대충하냐 같은 성격 특성은 DNA보다는 자라온 환경이나 경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둘 다 외향적이라고 해서 자녀도 무조건 외향적인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후속 유전학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DNA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DNA가 작동하는 방식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나쁜 식습관을 유지하거나 운동을 전혀 안 하면 특정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거든요.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기아의 겨울 연구가 있습니다.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네덜란드는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해서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었어요. 이 시기에 임신했던 여성들의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엄마가 배고픔을 겪으면서 태아의 DNA 작동 방식이 바뀐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영향이 손자 세대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DNA는 똑같은데 작동 방식이 달라져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DNA라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DNA라고 하면 암에 안 걸리고 오래 살고 머리 좋고 외모도 잘생긴 유전자를 떠올리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좋은 DNA란 건 없습니다. 모든 유전자는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질병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적혈구가 정상적인 원판 모양이 아니라 나처럼 구부러진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이나 통증을 겪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전자가 아프리카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난 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 기생충이 침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흔한 지역에서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어요. 좋은 유전자냐 나쁜 유전자냐는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IQ는 어떨까요? 천재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IQ와 성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예상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IQ 130 이상의 고IQ 집단과 IQ 100에서 110 정도의 평균 집단을 비교했을 때 인생의 성공도나 행복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오히려 끈기, 자제력, 사회성 같은 비인지적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20년대에 IQ 140 이상의 천재 어린이 1,500명을 선발해서 평생 추적 조사했어요. 이 연구의 창시자인 루이스 터먼 교수는 이 아이들이 모두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가 될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부는 정말 성공했지만 상당수는 평범한 직업을 가졌고 심지어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연구에서 탈락했던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IQ만으로는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럼 장수 유전자는 어떨까요?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니 실제로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긴 했습니다. FOXO3라는 유전자가 대표적인데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100세 이상 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유전자를 가졌다고 무조건 장수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과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DNA를 분석했더니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유전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대신 이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로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 매일 적당한 신체 활동, 강한 공동체 의식, 낮은 스트레스 수준이 장수의 비결이었던 거죠. 그럼 외모는 어떨까요? 잘생긴 얼굴, 균형 잡힌 몸매 같은 건 DNA로 결정되는 걸까요? 물론 기본 골격이나 피부색, 눈 색깔 같은 건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외모 매력은 단순히 유전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자세, 표정, 피부 상태, 체형 관리 같은 건 모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얼굴형을 타고났어도 생활 습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노화 과정을 비교했는데요. 20년 후 두 사람의 외모를 비교하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흡연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안 했는데 흡연한 쪽이 피부 주름이 2배 이상 많았고 전체적으로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DNA는 똑같은데 생활 습관 하나 차이로 외모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운동 능력은 어떨까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걸까요? 실제로 ACTN3이라는 유전자가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 유전자는 근육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들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를 가졌다고 모두가 올림픽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천 시간의 훈련, 완벽한 식단 관리, 멘탈 트레이닝, 좋은 코치 같은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야만 정상급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이클 펠프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수영에 최적화된 신체 조건을 타고났습니다. 팔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발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젖산 분해 능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펠프스는 매일 5시간 이상 훈련했고 하루 진 2000칼로리를 섭취하며 몸을 관리했습니다. 좋은 유전자와 극한의 노력이 만났을 때 비로소 역사상 최고의 수영 선수가 탄생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정말로 완벽한 DNA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유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암에 안 걸리는 유전자, 높은 IQ 유전자, 운동 능력이 뛰어난 유전자, 장수 유전자? 사실 이건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창의성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정신질환 위험도 함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천재 예술가나 과학자 중에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유독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 어니스트 해밍웨이, 아이작 뉴턴 같은 천재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창의성을 주는 유전자가 동시에 정신적 불안정성도 가져온 거거든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DRD4 7R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탐험가나 기업가 기질이 있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같은 유전자가 상황에 따라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DNA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DNA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정기검진을 철저히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됩니다. IQ가 평균이라면 끈기와 노력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운동신경이 없다면 다른 재능을 개발하면 되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전자보다 중요한 게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IQ가 160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성공 요인으로 운과 타이밍 그리고 끈기를 꼽았어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대학도 중퇴했고 특별한 기술 지식도 없었지만 디자인 감각과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여러 산업을 혁신했죠. 한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대형 기획사 출신도 아니고 뛰어난 외모나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습과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죠. 배달이 민족을 만든 김봉진 대표도 특별한 배경 없이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들의 성공에 DNA가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DNA는 출발선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승선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라톤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앞쪽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뒤쪽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는 결국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입니다. 좋은 DNA를 가졌어도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고 평범한 DNA를 가졌어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영양가 있는 음식,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좋은 인간관계, 지적 자극 같은 것들이 DNA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일반 교육을, 다른 그룹은 집중 교육을 받게 했어요. 10년 후 결과를 비교했더니 집중 교육을 받은 그룹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 30% 이상 높았고 사회적 성공 지표도 훨씬 좋았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교육 환경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답은 자신이 가진 DN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키가 작다면 그걸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키와 상관없는 분야에서 강점을 찾으면 되고요. 운동신경이 없다면 학문이나 예술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암 유전자가 있다면 조기 발견과 예방에 집중하면 되죠. 더 중요한 건 DNA를 핑계로 삼지 않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라는 식으로 유전자 탓을 하는 순간 발전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물론 유전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키 160cm인 사람이 NBA 선수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실제 유전적 한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스스로 만든 한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가 제안한 성장 마인드셋 이론이 있습니다.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능력이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후자가 실제로 더 높은 성취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같은 DNA를 가졌어도 마인드셋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좋은 DNA를 갖는다는 건 분명히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DNA는 우리 인생의 10%에서 30% 정도만 결정하고 나머지 70%에서 90%는 환경, 노력, 선택, 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를 부러워하거나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인생은 DNA가 아니라 그 DNA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